네, 81강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에서 이제 집합 건물의 관리와 재건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관리단 및 관리인이 나와 있는데 일단 여기는 이제 조문들을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1항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박스 및 조문 박스 밑에 양가 1번 다시 한번 판례 확인하시면 자 제목에 당연 설립이라고 되어 있죠. 관리단은 당연이란 말은요. 어떤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이 있는 경우 당연히 그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되는 단체이고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부분도 기출입니다. 관리단 집회에서 적법하게 결의된 사항은 그 결의에 반대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만약에 반대한 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면 그 결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시 이제 조문 박스 24조 관리인의 선임 등 1항 구분 소유자가 10인 이상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국에는요. 구분 소유자가 10명 미만일 때에는 관리인이 대표자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여기서 또 관리인은 관리단의 대표자라는 거 또 사무를 집행하는 자라는 게 조문에 적어져 있습니다. 2항 필수 조문입니다.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2년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특히 중요한 것은 관리인은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 이거는요. 임차인도 대표인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요즘 그 아파트의 현황을 보게 되면은요. 임차인이 뭐 80% 70%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도 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임차인이 대표자가 되는 것도 가능하다. 3항 관리인은 관리단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이 된다. 다만 규약으로서 제26조 2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규약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에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언제나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하면은 X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 이따 5항에서도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4항 구분 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는 제3항 법문에 따른 관리단 집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집주인 계속 뭐 집회 결의한다고 해가지고요. 집주인이 계속 올 수는 없죠. 그래서 그 임차인이 집주인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요. 5항 기출입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 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도 관리인은 해임될 수도 있다라는 거. 물론 원칙은 집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는 거죠. 다음 26조 2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관리위원회는요. 2항에서 보듯이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 대표자의 사무 집행을 감독을 합니다. 그럴 때 1항이 이제 필수 조문이 되겠습니다.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관리위원회를 둘 수가 있다. 필수 조문은 그 밑에 26조 3이 되겠습니다. 26조 3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 중에서 하면 X고요. 구분 소유자 중에서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관리인은 어떻습니까? 대표자고 다음 사무 집행기관이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으니까 대표자는 임차인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위원회는
하는 일이 뭡니까? 관리인을 감독하는 거예요. 감독. 그러면 임차인이 대표자가 되고 또 그 감독 기관도 임차인이 돼버리면 이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지만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누구여야 한다? 구분 소유자 중에서. 구분 소유자 중에서. 다시 한번 관리는 구분 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나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이어야 한다 하면 또 맞는 변형 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조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 소유자의 책임. 관리단이 그의 재산으로 관리단의 채무를 전부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12조의 지분 비율에 따라 관리단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그럴 때 지분 비율은요, 아파트 평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유 부분을 면적 비율로 정해집니다. 다음 그 박스 밑에 양가로 1번은 먼저 살펴봤던 거고요. 양가로 2번 판례. 분양대금을 완납을 했는데 분양자 측의 사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등기 아직 못 받았으니까 구분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을 보게 되면 아파트가 처음 지어졌을 때 이러한 경우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러한 수분양자도 위 관리단의 구성원이 되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분 소유자에 준해서 처리를 한다라는 거 나와 있습니다. 집회 32조 정기관리단 집회 기출이고요.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관리단 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4조 집회 소집 통지 1항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 집회 일주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서 구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회를 소집을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절차가 집회 소집 통지입니다. 35조 소집 절차의 생략. 관리단 집회는 구분 소유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전원이 동의를 하면 소집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가 있다. 어떤 걸 그냥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냐면 아주 중요한 사안인데 긴급한 사안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일주일 전까지 통지해 줄 수는 없다. 일주일을 지금 기다릴 수 없는 긴급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전원 동의가 있으면 그 절차를 생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36조 결의사항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1항과 3항을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관리단 집회는요. 34조에 따라서 일주일 전까지 회의 목적사항 구체적으로 밝혀서 통지해라고 그랬죠. 그 통지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3항 제1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 집회, 전원 동의에 따른 소집 절차 생략에 따른 집회에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게 기출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통지하지 않은 사항에 관해서도. 자, 1항은 통지한 사항에 관해만 결의할 수가 있는데 긴급한 사항은요. 소집자를 생략을 하니까 통지를 아예 안 하죠. 그것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가 있다. 37조 의결권.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12조에 규정된 지분 비율에 따른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 2항 전유 부분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남편과 아내 그 두 명의 공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공유자죠. 관리단 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정한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요. 이 37조 2항을 강행 규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갑하고 지금 을이 부부고 2분의 1의 지분으로 아파트를 공동 소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요, 둘 중에서 의결권의 행사를 한 명을 무조건 정해야 된다. 그런데 이 둘이 지금 싸움을 안 해가, 부부 싸움을 해가지고요, 말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갑, 을이 각각 입장을 해가지고 각각 요 지분 비율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안 됩니다. 출입 금지됩니다. 무조건 의결권 행사할 1인을 정해야 되고요. 이거는 강행 규정이다. 네, 나와 있고요. 의결 방법.
관리단 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각 과반수입니다. 각이라는 말은 사람 수,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결정한다. 의결권은 세 가지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가 있다 나와 있고요. 41조는 집회 결의 간주. 요 영어를 봐두시고요. 이 말은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이 법 또는 규약에 따라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각 5분의 4 이상이 즉 구분 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이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어떻습니까? 컴퓨터 잘 못 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또 서면과 전자적 방법. 요렇게 해서 결의를 하면은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요. 각 5분의 4 이상이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과 전자적 방법으로 합의를 하면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 결의 간주 조항이 41조라는 겁니다. 다음 42조 규약 및 관리단 집회의 결의는 구분 소유자의 특별 승인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 이게 특별 승인에 대해서는 효력이 또 없다고 하면은요. 집주인 바뀔 때마다 집회 결의 열어야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42조 2 결의 취소 의소 구분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회 결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결의 취소 의소를 제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2호가 이제 저희 기출입니다. 근데 대충 읽어보시면 집회의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하다. 또는 2호 결의 내용이 법령 또는 규약에 위배된다. 이 경우에 할 수 있는 게 결의 취소소 기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건축 결의는요. 의결 정족수를 확인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때에는 각 5분의 4 이상입니다. 각 5분의 4. 그럴 때 여기서 우리가 같이 알아둘 의결 정족수 재건축은 각 5분의 4 이상이고요. 다음 공용 부분의 변경 다음 규약의 설정, 변경, 폐지. 우리 시험에서는 규약의 변경, 공용 부분 변경,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 다 나왔고 네, 각각 공용 부분 변경이 자주 나왔습니다. 이때는요. 구분 소유자의 그 다음에 4분의 3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 그래서 각 4분의 3 이상이다. 그러니까 통상의 결의는 어떻습니까? 집회 결의는 각 과반수 이상인데 이건 이제 특별 정족수라고 하죠. 특별 의결 정족수. 48조 구분 소유권 등의 매도 청구이랑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 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라서 너는 반대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세는 결정이 났다. 그러니까 어떨래?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반드시 서면 촉구하여야 합니다. 2항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 소유자는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되는데 3항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침묵은 부정이다. 그 구분 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해서 이제 그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참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서면 촉구, 반드시 서면 촉구해야 된다. 다음 침묵은 부정이다. 다음 양가라 1번
건축 결의는 하나의 단지 내에 있는 여러 동의 건물 전부를 일괄하여 재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결국에는 그냥 건물 하나마다 따져야죠. 각각의 건물마다 있어야 한다. 양가로 2번 재건축 결의를 할 때에도 각 5분의 4이지만 재건축 결의의 내용을 변경을 할 때에도 조합은 5분의 4 이상의 결의가 필요하다. 같은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양가로 이제 3번이 기출이 되겠습니다. 재건축에 있어 구건물과 신건물의 용도가 동일 유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집합건물법상 주거용 집합건물을 철거하고 상가용 집합건물을 신축하는 것과 같이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형태의 재건축 결의도 허용된다. 양가로 4번도 기출입니다. 재건축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은 재건축의 실행 단계에서 다시 비용 분담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분담액 또는 산출 기준이 정해져야 하고요. 이를 정하지 아니한 재건축 결의는 무효이다.